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엄청나게 이제 무너진 상태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려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무참하게 이제 무너진 상태인 거죠. 더욱이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는 이 사법부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법부하고 선관위가 마치 한 패거리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현재 이 선거 상황은 이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130여 건 정도의 선거 무효 소송을 다 무력화시키는 대법관들을 이미 우리가 충분히 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치인들은 전부가 다 선관위 부정선거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제 언론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돈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언론들이 상식 밖에 지금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가 망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중차대한 그런 과제가 바로 선거 공정성 훼손 문제인데 그것을 주류 언론사들이 대부분 다 외면하거나 덮는데 전력 투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인 검찰, 경찰, 어느 곳도 단 한 개의 선거구에서조차 제대로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선거 문제에 관한 한 참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닌 거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면초가 첩첩산중 상태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조치를 발동을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나섰다가 지금 이제 탄핵, 무슨 내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지만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부정선거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엄청난 용기와 대단한 정의감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윤 대통령이 지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는가, 비서실장이 있는가, 비서실장도 선거 부정 때문에 낙마한 사람이지만 그냥 선관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그동안 친윤이라 불렸던 권영세 씨는 2020년 4.15 총선이나 이번 4월 10일 총선이나 용산구에서 압도적인 그런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부정선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하든 안 하든 당선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권성동 씨, 정진석 씨 이런 사람들이 다 기성 정치인들은 누구도 윤 대통령 편에 지금 설 수 없는 입장인 거죠. 요 며칠 사이에 오세훈 씨나 안철수 씨나 유승민 씨나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태도도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선거 공정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국민들이 아마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 법관 경력을 여러분들 쌓아가는 과정에서 지역선관위원장을 대부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관한 그런 헌법재판관들의 태도, 성향은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대법관들이 보인 선거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피고로서 변호를 할 건데,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계엄이 합당한 거냐, 계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크게 쟁점이 될 건데, 그 사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도저히 정상적인 법 절차를 통해 가지고 법원의 판사들이 전부 다 서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하게 되면 전부 다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이 부정선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계엄 이유나 사유를. 그거를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소위 그동안 법조계의 대법관이나 일선의 법원 판사들이 했던 영장 기각이라든지 선거 무효 소송 기각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 헌법재판관들의 다수가 그걸 수용하겠느냐 이야기죠. 다수는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그래도 세상이 썩고,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 가운데서 그래도 의인이 있지 않겠느냐, 좀 정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리게 될지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거죠. 낙관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워낙 사법부의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부는 구성원들은 본인의 이익도 생각하지만 본인이 퇴임한 이후에 전후, 상하,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카르텔이지 않습니까? 담합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헌법재판관들에게 받아들일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지금 아마 이제 이 부정선거를 결국은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부정선거를 계속 지속해서 하나의 제도와 상설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 사이에 치열한 지금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윤 대통령 곁에는 국민들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아마 이번에 윤 대통령만 꺾으면은, 탄핵을 시켜서 내쫓을 수가 있으면은,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윤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합창을 하겠죠.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 이렇게 아마 합창을 할 겁니다. 그 세상이 이제 부정선거를 추진한 자들과 그들과 이익을 나누는 사람들이 새로운 계급으로 탄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권은 이제 국민들이 박탈이 되는 것이고, 주권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선관위를 움직이는 좌파 정치 세력들이 주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일당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그런 체제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외교 정책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국가 정체성이 크게 바뀌겠죠. 친중, 친북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도 탄압이 많아지겠죠. 5.18 특별법이나 얼마 전에 거론됐던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법, 이런 류의 이제 입법들이 중국을 닮아가지고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 안 되겠습니까? 지금 환율이 1,500원대를 향해서 육박을 해가지고 지금 다들 초긴장 상태인데, 이제 그런 것이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이제 미국의 보수 진영 쪽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그냥 단발적인 행사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방 국가들하고 소원해질 수밖에 없죠. 선거 부정을 해서 권력을 만들어낸 국가를 누가 여러분들 자유진영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번에 윤 대통령이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준사회주의의 길, 유사사회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노예의 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것이 다 너무나 명백하게 앞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자유애국 시민들은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서 윤 대통령이 승리하는 것이 단순히 윤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자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좀 기여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